자, 지금 여러분들이 프린트 8단을 이렇게 우리가 호출을 했어요. 자, 아까 제가 가정을 했죠. 가정. 어떤 가정을 했냐면 여러분들은 9구단을 만드는 뭐예요? 프로그램 9구단 만드는 프로그램 회사에 다니는 거예요. 거기 회사에 취업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연봉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이 자 9구단을 뭐 하래요? 출력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가 8단을 잘 만들어가지고 고객한테 줬다는 거죠. 자, 고객이 아주 좋아했어요. 고객이 8단 프로그램이 잘 출력이 되네요. 이 프로그램 아주 만족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좋아했는데, 자, 근데 고객이 어느 날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은 4단을 출력해달래요. 그 다음에 어느 날은 5단을 출력해달라 했고, 어느 날은 120단을 출력해달라고, 어느 날은 250단을 출력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런 요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물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매번 만들기가 어때요? 번거롭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128단 만들어달라 해서 128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128단을 출력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28단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호출 안 했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게 된 실행했을 때 128단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잘 나오죠? 잘 나온다는.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매번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뭐가 발생했죠? 뭐가 발생했어요? 중복이 발생했죠. 중복.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어때요? 중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드가 계속 중복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5단 만든다 해서 5로 바꾸면 되지만 어때요? 마찬가지로 중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복되는 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복을 최소화시키면서 고객이 8단 요청하고 뭐 120단 요청하고 250단 요청하는 거에 따라서 그 9구단을 내가 출력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본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요거를 그냥 프린트 단이라고 이렇게 만들게요. 프린트 단이라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직 어떤 개념을 안 배웠어요. 안 배웠지만 제가 여기다가 8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0을 입력하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27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위에 보지 마시고 요거는 나름대로 몇 단을 출력해달라는 요구사항 같아요? 그쵸? 8단을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만 있다면 나름대로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8단을 출력해달라는 요구사항 같고 얘는요? 100단. 얘는 27단을 출력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 같지만 당연히 실행이 안됩니다. 실행하면 에러 나요. 그런데 실행하면 에러 나는데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된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프린트 단이라는 녀석은 여전히 몇 단을 출력하는 녀석일까요? 요것만 보면. 그렇죠. 왜 8단을 출력하는 녀석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을 때 지금 단을 결정하는 녀석이 누구죠? 바로 프린트 단 함수 안에 있는 단이라는 변수의 값이 뭘로 고정되어 있다? 8로 고정되어 있다. 그렇죠? 8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안 되지만 지금 이게 안 돼요. 안 되지만 여러분이 이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도 호출해봤자 몇 단밖에 호출이 안 된다? 그쵸? 8단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단이라는 요 값은 지금 8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8단을 출력한다고 하면 얘는 그러면 단이라는 값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정해지면 안 되는 걸까요? 정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해지면. 그러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8단을 출력하니까 지금 정해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그게 핵심인 거예요. 다시 정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단이라는 변수의 값이 결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여기를 지웠어요. 자, 근데 이렇게 지우면 단 쓸 수 있다, 없다? 없죠. 왜냐면 변수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변수 개념 설명드렸을 때 뭐라 했어요? 변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초기화,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값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했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 단이라는 요 변수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소괄호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 단이라는 변수가 이 소괄호, 아까 소괄호의 역할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린다 했는데 이게 바로 소괄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프린트 단이라는 변수 안에 내부적으로 8이라고 값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픽스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로 호출했을 때 몇 단밖에 호출이 안 됐다?
그렇죠. 8단밖에 호출이 안 됐다는. 그런데 자 8단밖에 호출이 안 되다 보니까 강사가 어떻게 했다? 8이라는 값을 변수에서 뭐 했어요? 뺏었단 말이야. 안 줬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단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쓸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불가능했다. 쓸 수 없었다. 자 그런데 쓸 수 없다 보니까 화면이 깜빡깜빡거리는 건 좀 무시하세요. 여기 지금 가끔씩 ASMR가 문제가 있어서 잠시만요. 화면만 조정을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이라는 변수의 값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이라는 요 변수를 어디다 넣게 되냐면 바로 소괄호 안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배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위치를. 자 그러면 이 단이라는 변수를 소괄호 안쪽에다가 위치시켰을 때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변수에는 값이 정해지지 않으면 변수를 쓸 수 있다 없다?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 여러분들 변수에다가 값을 넣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단이라는 변수를 쓰게 되면 지금 여기 빨간 줄 그어진다 안 그어진다? 안 그어져. 그러면 안 그어졌다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추론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언제 실행이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함수 정의를 하고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했을 때 함수 실행이 먼저 실행될까요? 아니면 얘가 먼저 실행될까요? 정의가 먼저 실행될까요? 아니면 함수 실행이 먼저 실행될까요? 그렇죠. 얘가 먼저 실행돼요. 얘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먼저 실행되면 파이썬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위로 올라간다고요. 여기 위로. 얘를 먼저 파이썬이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코드는 무조건 이렇게 쓰되 여기서 여러분들 함수로 호출했을 때 얘가 그 위로 올라간다고요. 정의된 함수로. 그러면 정의된 함수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여기서 각각의 값을 이런 식으로 지금 넘겨줬죠. 여러분들 아까 외웠잖아요. 제가 이거 몇 단 출력하는 것 같아요? 8단, 100단, 27단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값을 넘겨줬으니까 그냥 맥락상 그러니까 맥락을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거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단이라는 변수가 소괄호 안쪽에 함수 정의에 들어가 있으면 이 함수 실행했을 때 그 8이라는 요 값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저 단이라는 변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행했을 때. 다시 함수가 실행이 되면 10번째 라인에서 여러분의 프린트 단이라는 요 함수가 실행이 되면 이때 요 실행된 요 8이라는 요 값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어디로 들어간다? 정의한 어디로? 단이라는 변수로 들어간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기 있는 이 단이라는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무슨 변수?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매개 변수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개 변수라는 거는 함수 내부와 자 지금 여러분들이 프린트 단 5번째부터 9번째 라인 요 안쪽을 함수 내부예요. 함수 안쪽 공간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여기 있는 요 녀석들은 그냥 함수 바깥에 있는 녀석들이에요. 함수 외부. 그래서 함수 내부와 함수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다? 매개 변수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매개 변수다. 자 그러면 이제 매개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부터 계속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 매개 변수라는 거는 값이 언제 결정되냐면 매개 변수는 함수 실행 시 넘겨준 인자값 즉 여러분들이 여기 8, 127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자값이라 한다고. 뭐라고 한다? 자 영어로는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아규먼트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아규먼트라고 매개 변수는 이제 영어로 하면 파라미터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파라미터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파라미터. 자, 하여튼 매개 변수는 함수 실행 시 넘겨준 인자값에 의해 뭐다? 값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말이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 내가 8 넘겼기 때문에 얘는 몇 단이 출력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100단. 얘는 27단. 정말 그럴까요? 실행해보면 자, 보이시나요? 8단 나오고 100단 나오고 27단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한 거예요?
고객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객이 내가 어떤 단을 주냐. 그러니까 고객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단을 출력할지 모르기 때문에 4단을 요구하면 4단 출력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100단을 요구하면 100단 출력해줘야 되고 20단 요구하면 그런 식으로 출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매번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가 함수를 똑같은 걸 만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중복이 발생했다고요. 근데 중복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안 좋다고요. 중복은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중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뭐 했다? 단이라는 매개 변수를 지금 우리가 생성을 한 거고 그 단이라는 매개 변수는 언제 값이 결정된다? 함수를 실행했을 때 함수 실행 시 넘겨진 그 인자값에 의해서 뭐다? 매개 변수 값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함수를 실행했는데 자, 근데 이제 고객이 또 뭐라고 하냐면 잘했대요. 야,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아주 괜찮은 것 같네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어떤 요구사항이 오냐면 이거는 첫 번째 8은 내가 9까지 곱하는 건 이해를 하겠대요. 근데 이 100단은 5단이 출력됐으면 그러니까 5까지 곱한 결과가 출력됐으면 좋겠고 얘 같은 경우는 3까지 곱한 결과를 출력을 해달래요. 자, 그러면 이제 너무 답답한 거죠. 어떻게 하면 지금 얘가 9까지 곱하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지 9까지 곱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곱이 결정되는 녀석이 누구예요? 지금 이 함수 안에서? 그렇죠. 반복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곱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끝값이 9기 때문에 9까지 곱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얘가 반복문이 9번 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9 대신에 이거를 만약에 값을 바꾸게 되면 5라고 바꾸면 이건 뭐예요? 몇 가지 곱해요? 5까지 곱하는 거. 이거는 3이라 쓰면 3까지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직접 조정을 한 거잖아요. 유연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아까 단이라는 값도 8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값을 정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리미트라는 변수를 만들게요. 리미트라는 변수를 만들고 9라고 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리미트라는 변수를 만들고 어차피 리미트 넣어봤자 같아야 달라요?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9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얘를 값을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꾸면 이건 뭐 한 거예요? 내가 임의적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값이 정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리미트를 어디다 둔다? 바로 수가로 안쪽에다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매개 변수를 여러분들이 집어넣을 때는 쉼표를 이용해서 구분을 지어줘야 되고 매개 변수는 동일한 변수명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단이라고 또 써버리면 자, 얘가 뭘 의미하는지 파이썬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매개 변수는 변수명을 중복해서 쓸 수 없습니다. 무조건. 자, 그리고 매개 변수는 여러분들 개수를 뭐 2개, 3개, 4개, 5개 매개 변수를 안 써도 되고요. 여러 개 늘리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리미트라고 변수를 이렇게 썼는데 값을 받는 구멍이 몇 개인 거예요? 몇 개예요? 그래서 2개죠. 우리가 폼에 썼을 때 마찬가지로 폼에 썼을 때 마찬가지로 얘도 값을 3개 받아야 되니까 구멍을 몇 개 떨어졌어요? 그렇죠. 3개 뚫어주고 값을 몇 개 넘겼어요? 3개 넘겼죠. 그러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값을 받는 구멍이 몇 개예요? 몇 개예요? 2개. 2개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 그냥 변수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변수가 2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개인데 지금 여러분들 값을 몇 개 넘기고 있어요? 1개. 1개 넘기고 있죠. 그러면 실행이 안 됩니다. 무조건 매개 변수가 2개다? 그러면 값도 마찬가지로 2개를 넘겨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뭘 쓰던 간에 상관없어요. 뭘 쓰던 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만 내가 그 매개 변수를 받는 구멍이 2개다? 그러면 무조건 넘겼을 때 인자값도 몇 개야 된다? 2개. 그래서 아규먼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수죠. s를 붙여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는 이제 9까지 곱한 결과, 얘는 3까지, 얘는 5까지 곱한 결과가 어떻게 난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보이죠? 9까지 곱한 결과, 3까지 곱한 결과, 5까지 곱한 결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까는 함수의 값이 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곱한 값이라든지 걔네들의 값이 어떻게 돼 있었다? 고정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함수가 유연해요, 유연하지 않아요?
유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매개 변수를 이런 식으로 세팅하고 내가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그 매개 변수의 값이 뭐다?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딱한 함수가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하게 함수를 뭐한다? 작동시키는 게 뭐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 매개 변수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매개 변수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값을 8과 9를 넘겼을 때 이 8이라는 값이 리미트에 들어가고 9라는 값이 단위에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무조건 순서예요. 순서대로. 내가 8, 9, 단 리미트다? 그럼 8이 단에 9가 리미트에 들어가는 거지. 이건 순서대로 값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코드는 순서대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뭐 얘가 임의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이 함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딱한 함수가 아니라 조금 더 내가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한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개변수 특징을 한번 전체로 다시 정리해 봅시다. 매개변수 특징 첫 번째, 매개변수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수 내부와 함수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뭐한다?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변수입니다. 자, 두 번째, 매개변수는 함수 실행 시 넘겨준 인자값에 의해 값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개변수는 변수명을 중복해서 선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단이라는 변수가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이라는 변수가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뭐라 썼을까요? 그래요. 매개 변수는 매개 변수가 몇 개냐에 따라 넘겨주는 인자값의 개수 또한 달라진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2개면 인자값도 2개, 3개면 3개, 4개면 4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값을 이게 매개 변수가 없대요. 그럼 넘겨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넘길 수가 없어요. 없죠. 넘겨주면 안 되죠. 넘겨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넘기면 안 되고, 매개 변수가 만약에 하나래요. 그러면 하나면 값을 몇 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1개 넘겨줘야지 2개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2개 넘겨줘 버리면 어떤 에러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 코드를 이렇게 써서요. 자, 그러면 단이라는 변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매개 변수 구멍이 몇 개? 하나잖아요. 그럼 실행해보면 뭐라고 하냐면 에러나요. 자,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프린트 단위 take one positional argument but two. 그러니까 뭐예요? 야, 어차 하나만 받기로 돼 있는데 너 2개 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면서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써버리면 아예 없죠? 그죠? 만약에 8 썼어요. 실행해보면 마찬가지로 뭐다? 야, 너 하나 받기로 했는데 없다. 주는 게 없다. 하면서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쓰실 때는 무조건 그 매개 변수의 개수와 인자값의 개수를 뭐 해야 된다? 동일하게 맞춰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이제 매개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났대요. 그럼 인자값 몇 개 써줘야 돼요? 실행하면 실행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매개 변수는 3개인데 missing 1 요구한다. 포지션 아규먼트. 자, 얘가 지금 값을 요구하는데 너가 지금 넘겨줬다 안 넘겨줬다? 안 넘겨줬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다라고 뭐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가 2개면 2개, 그 다음에 3개면 3개, 4개면 4개 이런 식으로 값을 넘겨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함수라는 거는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자판기에 비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라는 거는 자판기 동전 투입구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가 조금 특이하게 생겨서 그렇지 우리가 보통 동전은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 얘는 동전 투입구가 2개면 무조건 그 2개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는 자판기에 비유할 수 있고 매개 변수는 이제 동전 투입구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이 함수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